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현재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국가대표팀의 상황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대표팀은 5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이 옆 동네 일본은 독일까지 가가지고 4대1로 승리하는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줘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가장 극명한 지점이 바로 이 지도자의 역량 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며 일본은 요즘에 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 대표팀의 개인 기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굉장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롱도르에 노미네이트가 되었던 선수인 손흥민 선수, 수비에는 현재 아시아 최고 가치인 김민재 선수, 그리고 심지어 이강인 선수 역시 한국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타 선수들이 걸출한 이 한국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스쿼드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3명의 선수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감독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맨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좋은 점들이 분명히 보인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손흥민의 프리롤을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은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이 과연 무기가 될지 아니면 족쇄가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언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리롤이 아니라 방임인 것 같습니다. 방임. 자유와 방임은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인데, 지금 대표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방임에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에 클린스만이 한 인터뷰를 좀 직접 살펴볼까 하는데, 이 기사 제목부터 저의 무대는 국내가 아닌 인터내셔널입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얼마나 인터내셔널한 인터뷰였는지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클린스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무대는 국제적이다. 그리고 작업량의 90%는 어차피 대한축구협회의 업무다. 10%만 다른 일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겠다.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지만 나는 마이웨이다. 마이웨이 하겠다.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웨일즈전. 긍정적 부분이 많았다. 구성도 좋았고 체계도 좋았다. 어떤 구성, 어떤 체계를 원한 건지 이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좋았다. 그리고 세트피스도 훨씬 좋아졌다. 세트피스 골을 우리가 꽤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발전시켰다. 더 나아졌다. 그리고 상대방이 5명의 수비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두고 힘들었다. 공간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상대방이 수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답답했던 경기였던 거지 우리 문제는 아니다. 그렇군요. 팀의 발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그 혈압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젊은 선수들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다음 세대 선수를 이제 그룹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팀의 화합과 위계질서, 이게 한국에서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글로 배웠나요? 어떻게 배웠죠? 한국에 없었는데 어떻게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웨일즈와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어떻게 경기할 건지 보면은 이강인을 그리워할 거다. 다음 경기에도 답답할 거라는 걸 미리 시사하는 건가요? 미쳐버리겠네. 한번 봅시다. 나도 승리하고 싶다. 나도 승리하고 싶고, 미국에서는 내가 고약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 고약함이 긍정적인 의미로 끊임없이 상대를 괴롭혀야 한다는 거. 그 상대가 우리는 아니겠죠? 여튼 자신은 상대를 괴롭히는 축구를 하고 싶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린 더 잘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 그래서 신체적인 면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상대팀을 위협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전술적인 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신체적인 면으로 조금 더 상대를 압도해야 된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퀄리티, 기술적인 퀄리티가 좋은 개인들이 있다. 김민재,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등등. 그래서 카타르 이제 그 아시안컵이죠.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낙관하고 있고,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직면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죠.
혹은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러면서 이제 작업량의 관점으로 보면은 90%는 한국 축구협회 업무고 나머지가 이제 다른 일들인데 뭐 ESPN과의 인터뷰라던가 뭐 어디론가 향하는 거라던가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한국인이에요. 야, 워커홀릭이래요. 일을 사랑한대요. 그렇군요. 어디에 가서든 우리 팀의 발전은 언제나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차두리 코치와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잠재력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팀이다. 한국 문화에 대해 이제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선 넘네요. 어떤 면이죠? 어떤 면에서 한국인이죠? 야,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인터뷰를 다 보면서 더욱더 열받았던 게, 자, 이런 거예요. 자, 제가 한국 팀과 계약했을 때 아무도 군제도와 그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야, 대단하군요. 야, 한국이 어떤 팀인지, 아니,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되게 거의 기본 중에 기본. 모두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문제없는 남성이라면은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I don't know. 몰랐어. 뭐 이 사회가 막 바뀌었고, 그리고, 한국의 훌륭한 사회의 위계 질서에 대해 배웠다. 이거 약간 비꼬는 건가요? 제가 평소에 영어 지문을 번역하듯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감 때문이거든요. 야, 이게 비꼰 건지 뭔지를 모르겠네. 야, 위계 질서에 대해 배웠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코치들에게 되게 큰 학습 곡선이었다. 막 배워야 했던 거다. 지금 다 배웠나 봐요, 근데. 다 배웠는데 왜 이러지? 자, 봅시다.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최고의 팀이 어떻게 운영되고, 세계 최고의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현장 학습을 가고 계시군요. 8강, 4강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 이런 게 작동하는지 발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답이 국내에서만 절대 나오지 않는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팀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볼 때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대표팀 청소년 팀에게 번역해서 알려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임무다. 저도 말이죠. 저도 전 세계 최고의 팀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발전하는지들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일개 유튜버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외신 소식들 전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분석들 이제 해외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뭐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소스가 좀 차원이 다를 수 있죠.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깊이 있는 그런 관계자들과 만나서 굉장히 속 깊은 사정들도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한국 대표팀을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팀과의 학습 곡선이 매우 흥미롭다. 그러면서 자신은 매일 더 많은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선수의 관점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와, 저 진짜 제가 원어가 너무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조금씩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건지 아니면 자신은 점차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 나는 이해하고 있다. 라고 뭔가 이렇게 자신감에 차서 이제 한국 나 좀 이해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한다. 이게 지금 이제 무언가를 이해한다라는 말을 사실은 섣불리 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저도 20년 정도 이제 그 성장기를 만약에 인생 초반에 20년으로 치면 저는 10년을 이제 외국에서 보냈거든요. 10년을 외국에서 보냈고 그래서 가끔은 저도 이 한국의 정서에 대해서 내가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문화적으로 저도 완벽하게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이 벌써 어떤 의미에서 한국인이고 한국을 벌써 이해하고 있고 난리 났습니다. 와 무슨 한국학 박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농담삼아 얘기하면 서울도 일본처럼 유럽에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 있고 하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도 뭔가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차라리 유럽에 한국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은 일본처럼 유럽에 사무실이 없죠. 지금은 뭐 있어야 한다 없다 이거는 뭐 차치하고 지금은 없으니까. 근데 뭐 모리아스 감독이 그렇다고 뭐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이 뭐 여기 사무실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죠. 보통 일본에 있는데 그러면서 최종 결과가 중요한데 그것이 아시안컵 우승이다.
예,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씁쓸한 이유가 있습니다. 씁쓸한 이유가 있고, 그런데 한국의 목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안컵 우승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안컵 우승은 사실 단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조금 더 큰 목표.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 협회의 어떤 존재 목적이 있다면은 아시안컵 우승 정도로 이제 정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들어가 보기 전에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기존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독일의 매니저였죠. 독일의 매니저였고 2004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이제 2년 동안 독일을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승 그리고 6패, 8무 이렇게 거뒀는데 그때 당시에 2006 월드컵에서 이제 3위에 위치를 했다고 해요. 3위에 위치를 했고 표면적으로는 이제 독일의 어떤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때 대표팀의 행적 때문인데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때 당시에 탑10 opponents 그러니까 가장 강했던 10명의 상대 10팀의 상대죠. 10팀의 상대로 봤을 때는 1승 3패 6무였답니다. 그래가지고 딱 한 번 이긴 게 이제 포르투갈과의 경기. 그러니까 3위 결정전에서 포르투갈을 이긴 게 딱 한 번 이긴 거고 나머지 상위 10팀에 대해서는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독일에서도 좀 그렇게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좀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미국에 있을 때도 사실은 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좀 새로운 트레이닝 아이디어를 좀 가져왔다. 훈련 방식에 있어서 어떤 혁신을 가져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2008년 여름에 부임을 했는데 2009년 4월에 결국에는 경질을 당하죠. 경질을 당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 해당 언론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경질을 당한 뒤에는 일단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데 근데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일단 이 바르셀로나한테 4대 0으로 지면서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하게 되고 그 뒤로 이제 경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뭔가 망했다라는 느낌이 날 때 이때 호아킴 레브 감독이 독일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술적인 어떤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대비가 된다라는 평가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슬슬 클린스만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람 같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전설적인 선수는 우리는 only practiced fitness. 우리는 체력만 길렀다. 그리고 전술적인 어떤 지도가 전혀 없었다. 선수들은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게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경기할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했다. 그러면서 8주 뒤에 우리는 클린스만이랑 안 되겠다라는 걸 벌써 알았다. 모든 선수들이 알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아있는 캠페인, 남아있는 시즌은 그냥 최대한 우리의 상황을 좀 방어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클린스만에 대한 비판은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익명을 요청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클린스만이랑 같이 훈련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잘 모르는 어떤 훈련을 그냥 시도해보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훈련,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훈련. 획기적이긴 하네요. 획기적이긴 해. 그리고 수비진은 한 번도 같은 게임에서 뛴 적이 없다. 이 백포가 사실은 이렇게 그 단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마치 프라이팬에 볶듯이 배울 시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팀 하워드라는 골키퍼가 이제 비판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몇몇 관계자에 따르면은 훈련은 많이 하는데 코칭은 없다. 클린스만 감독은 그냥 애들을 그냥 갖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 경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비판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감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이 클린스만 감독한테 가장 요구하는 큰 부분이 이제 전술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세계 축구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뭔가 최신의 어쩌고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전술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을 보면은 사실은 이 국적적인 부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계 미국인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팀을 강화시켰다. 이게 미국 대표팀에서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좀 의미심장한 게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 역사상 항상 자국 감독이 우승을 했거든요. 뭐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최근까지 아르헨티나가 이길 때까지 항상 자국 감독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이 문화적인 차이의 이해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BC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 그런 문화가 있고 그리고 1901시간으로 세계 5위다. 연평균 업무 시간이 영국의 1532시간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화에 익숙한 한국 팬들이 벤투 감독이 그랬듯 K리그 경기를 보고 그리고 국내에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문화 차이에서 기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BBC도 한국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뭐 다 아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뭐 이런 한 줄로 사실 한국의 어떤 문화를 요약할 수는 없을 텐데 여튼 문화적인 어떤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자국 감독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덜할 수 있는 거죠. 덜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리아스 감독이 지금 일본을 이끌면서 독일을 4대1로 또 이겼어요. 이번에 또 4대1로 이겼는데 제가 어제 일본이 이제 독일을 4대1로 이기는 장면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원래 어제 빠르게 컨텐츠를 하나 올릴까 고민도 하다가 이 생각이 깊어져서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야, 일본은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목표가 뭐 아시안컵 우승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한일전 경기 결과를 보면은 일단 5연패 그것도 다 3대 0이에요. 무슨 어떻게 이렇게 다 3대 0으로 쭈르륵 패했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A16, 23, 17 A 대표팀 전부 다 아주 세대에 걸쳐서 이제 일본한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 정황들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일본이 최근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에는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일본의 길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면서 월드컵 우승입니다. 월드컵 우승.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자, 이 축구 인구 1000만 명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2050년까지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대표팀을 강화하겠다, 유소년을 육성하겠다, 뭐 축구를 보급하겠다, 뭐 인프라적인 부분이겠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 지도자 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도자 양성. 특히 일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축구가 뭔가 좀 지도자가 필요하다. 더 높은 수준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지도자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이제 뭐 최고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EPL에서 이제 웨스트햄의 어떤 훈련 방식이 일본에 맞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맨시티가 항상 우승하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의 방식으로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일본 대표팀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도자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야겠다. 코칭하는 어떤 방법들을 가져야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이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본은 결국에는 자국 감독을 앞세워서 뭔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최근 독일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감안해야겠지만 그래도 원정까지 가서 이런 경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부러울 수 있는 대목이죠. 부러울 수 있는 대목이고 그래서 한국 축구협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살펴봤는데 뭐 한국 축구협회도 2033년까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쟁력 높이고 인재 육성하고 뭐 어떤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축구 산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축구 문화를 조성하고 뭐 이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목표들이 있고 분명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제 눈에 띈 건 이 부분입니다. 인재 육성 부분에서 지도자 고용 안정성 강화. 지도자 고용 안정성 강화?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지만 사실 그간의 한국 축구를 생각해 보면은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한국 축구가 빠르게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하면 이제 국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고 지도자들이 이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없이 이제 뭔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팀이 발전할 여지가 없다. 적어도 좀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강화를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수도 있겠는데 지도자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적어도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 안에는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안에는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선수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 혹은 심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뭔가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지도자를 양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고용 안정성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이걸 만들 당시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좀 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이 너무 심한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린스만 감독의 고용 안정성이 지금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나돌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국가대표 기자회견은 안 오고 AS 모나코를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야 여기에선 뭘 배웠을까요? 여기에선 뭘 배웠냐? 나 때는 컨테이너 라커룸이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뭐 AS 모나코의 굉장히 선진 훈련에 대해서 무언가를 배워서 야 한국 대표팀에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야 나 때는 를 시전을 하면서 컨테이너 라커룸이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감상에 젖으면서 한국 축구의 발전을 논한다. 슈틸리케 전 감독이 예전에 한국 축구 그러니까 클린스만이 부임할 때 어떤 조언을 하면서 욕을 오지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욕을 오지게 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클린스만이 부임을 했을 때 슈틸리케 감독이 무슨 북한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선 넘는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한국 축구 팬들의 또 비난을 받았죠. 이때 받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좀 주목해야 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서울에서의 삶을 느끼고 알기 위해 그곳에 살아야 한다. 반드시 한국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짜 슈틸리케 감독도 우리가 그렇게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돌려가기의 달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슈틸리케도 그래도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의 정서를 알아야 제대로 근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벌써 이해했다. 한국엔 훌륭한 위계 질서가 있고 축구 팬들이 그래도 하나 이해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한국 축구도 일본처럼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 우승이 목표다 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의 지도자를 양성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갑자기 우리 뭐 나라 지도자를 갑자기 앉힌다고 해가지고 뭔가가 바뀌겠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뭐 다양한 부분들의 빌드업이 필요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뭐 클린스만 감독 같은 어떤 감독을 데려와가지고 무언가를 느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독일도 클린스만 감독 이후에 왔던 요아힘 레브 감독이 이런 부분들이 문제였구나 하고 개선을 하면서 탈 클린스만이 굉장히 좋았다. 바이에른 뮌헨도 탈 클린스만이 좋았다. 그러니까 어쩌면 클린스만 이후의 어떤 축구는 정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손흥민도 있고 김민재도 있고 다양한 어떤 재능들이 막 많은 상황이라서 지금 하필 클린스만이 온 것에 대해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런데 정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어떤 인터뷰를 살펴보면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자국 지도자들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K리그의 어떤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K리그에 대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던 팬은 아니지만 그냥 근근히 K리그의 경기를 좀 보던 사람으로서 와 한국 축구 되게 발전했다. K리그의 스타일도 굉장히 재밌어졌고 그리고 감독들의 어떤 지략 대결도 보인다. 와 이게 한국 축구가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클린스만은 답을 계속 밖에서 찾고 있죠.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바랬던 것도 그런 부분일 수 있죠. 클린스만 감독이 데려와가지고 해외의 어떤 부분들을 한국 축구에 이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큰 목표였고 클린스만 감독은 그 부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축구를 하고 싶다. 한국 축구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축구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고 그 한국 축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감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한국 축구에는 최고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김민재 선수 최근 발롱도르에 호명될 정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숏리스트에 손흥민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사실은 PSG에 지금 취업 사기를 당했고 뭐 은바페가 뭐 나가네 마네 뭐 하고 있지만 이강인 선수의 재능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PSG에서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그런데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 축구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